여러분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어떤 걸까요? 만약 그런 부분들을 대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꽤 오래전에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화를 버럭 낸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왜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죠. 저는 상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내가 용납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은 쉽지 않았어요. 화를 냈던 일이 없었던 일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그 일을 잊어버리려 해도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후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제 내면은 상처받고 싶지 않는 나와 상처 주고 있는 나로 이렇게 딱 양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말로 상처받는 것이 참 싫었던 저는 상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대화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곤 했어요. 그러다가 통제가 안 되는 어떤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뾰족하게 상대에게 쏘아붙이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요. 상처받는 나도 나고 상처를 주는 나도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 속에는 다양한 모습의 내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수용하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거부하고 외면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에너지를 잔뜩 쓰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전화 사건 때문에 힘들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말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비난하며 떠날 것 같았죠. 생각이 깊고 배려를 잘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이기적이고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네. 이렇게 저를 평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왠지 비참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 나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알까봐 은근히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느꼈던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내가 상처 주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애를 쓰면서 느껴야 했던 감정이었고요.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싫어서 치러야 했던 대가였죠. 그런데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 건데 라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 사건을 인생에서 도려내버리고 싶어 했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남들에게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고 싶어 할 만큼 그 싸움은 처절해요. 그래서 관계를 아예 단절해 버리거나 이사를 가면서까지 자신의 인생 흑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삶의 흔적은 그렇게 간단히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사를 간다고 내가 달라지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원치 않는 모순된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부정되는 느낌이고요. 자신의 가치관을 변경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나 외도, 가정폭력, 그리고 정서적인 단절을 경험했던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은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자신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경악하게 돼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 안에 오롯이 담겨있는 자기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자신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 종종 싸워요. 이 싸움은 자기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자기와 현실의 자기, 그 둘 사이의 다툼이에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그럼 어린아이의 마음이란 뭘 의미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세상에 살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모순된 어떤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파편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아하고 진실된 사람과 거칠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따로 산다고 믿고 사는 삶이 파편화된 삶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중적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다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죠. 저 역시 제 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는과 동시에 뾰족하고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둘은요, 짝꿍처럼 제 안에 늘 항상 같이 존재하더라고요. 수면 바지를 입고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한 채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있는 저도 저고요. 화장을 하고 세련돼 보이는 척 하면서 꾸미는 저도 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저의 다중성을 인정하자 내면에서 몇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원치 않는 모습, 예를 들면 거칠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내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파편화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화가 나거나 내 자신이 창피할 때 내 마음 조절이 훨씬 쉬워지고요.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저 자신을 통합적으로 보게 되니까 상대방을 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고 거칠고 자기중심적이라서 목소리가 큰 분들을 대할 때 용납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분 안에 저 모습만이 다가 아닐 거야. 내 안에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현재 보여지는 모습 외에 그 안에 보석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훨씬 수용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제 안의 모순을 통합하고 나니까요. 주장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인간이 판단받아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깊이 왔던 거죠. 여러분, 저의 예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받아들이기 싫은, 마주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실체는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수용하면서 좀 더 편안해지시길 바라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